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서울 재보궐선거 때 네. 15일 동안 국민도 속이고 언론도 속였다고 합니다. 뭔가 좀 얘기하면 저도 뭐 언론에 있기 때문에 뭐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쪽에 클로스 체킹해가지고 검증해서 보도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우선은 인터뷰를 했으면 단독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에 따라서 언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야당도 그렇고 지금 나온 팩트가 과연 뭐냐? 김건희 여사나 오빠가 과연 공적 영역에 있어서 관여를 했느냐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진짜 당당하다면 네. 다 한 번에 공개하면 됩니다. 근데 공개하는 것마다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심지어 농담이라고 하고 있고 2022년 대선 직전에 2월, 3월 26차례 여론조사가 나왔고 조작된 여론의 결과를 가지고 당 내 여론이 호도될 수 있는 정황들이 드러났고 그 3.6억 원의 3억 6천만 원의 그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됐다라는 의혹에 지금 세간을 파다하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만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엄청난 위기를 몰고 온 것이 당사자가 현재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거기에 혹시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심각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빠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단 한마디도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공적 대화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국면이다. 대통령실 일단 친오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친오빠가 맞다고 하면 근데 친오빠가 맞는 것도 문제다라고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해요. 전용기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친오빠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 더 많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거 과정 중에 이준석 대표랑 친오빠를 묶는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새로운 논란을 나올 수 있는 지점이라 이건 좀 대통령실이 좀 해명하는데 성급했던 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오늘 조간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김 여사 카톡 속 오빠, 친오빠라면 정치 개입 논란 부를 듯. 네, 최수영 위원님. 네. 친오빠가 이준석 대표랑 만나는데 왜 개입하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의 얘기나 지금 언론의 지적이 이제 뭐 친오빠가 굉장히 이제 어떤 공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과는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선거가 있을 때 제가 아까 타임라인을 말씀드린 이유가 네. 공식 입당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그건 개인 자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누구나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40세 네.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그걸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당에 입당하기 전에 제가 아까 타임라인을 7월 1일에서 7월 29일이라고 말씀드린 거. 자, 그때 친오빠가 개입이 됐다고 쳐요. 원래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가족들이 다 개입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우리가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걸 가족들이 다 회의하지 않으면 누구랑 회의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식견과 어떤 전문성에서 조언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친오빠의 개입 여부가 중요하다. 뭐 정치도 이게 뭐 일종의 말하자면은 개입 논란이 된다. 이거는 전 동의하지 않고 만일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랬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빌드업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다만 저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김기영 대변인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이게 눈이 올 때마다 계속 쓰르면은 그게 뭐 대응이 되겠습니까? 잘 있다가 한 번에 이렇게 치워줘야 되는데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이게 물론 제한적인 정보 때문에 그렇겠지만 원래 우리가 수프를 떠먹을 때는 수저로 딱 떠먹어야지 입에 들어가는데 이게 포크로 떠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줄줄 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른바 지금 그래서 정진석 실장의 지금 전화도 논란이 뭐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어찌됐건 해명은 깔끔하고 완전 완벽하게 좀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선별적으로 사안별로 즉자적 대응하다 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여기 말씀드린 내용 중에 좀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진석 실장이 문자를 보낸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명태균 씨가 정진석 실장한테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장이랑 연락을 좀 하고 싶은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굉장히 다릅니다. 분명히 좀 정정을 드려요. 정진석 실장이 전화한 게 절대 아니다. 네, 명태균 씨가 비서실장하고 얘기를 자꾸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 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말씀은 입당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치활동 전이니까 그때는 뭐 주변에 정치를 할 건지 말 건지 하면 뭐 얼마큼 돈이 들어갈지 주변 가족들, 지인들이 보통 붙어서 도와주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랬던 사안으로 보면 친오빠라고 해도 이상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카톡이 공개되고 어제 국감장에서도 한바탕 또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예, 누구랑 카톡을 주고받는 겁니까? 조용히 하세요. 끼어들지 마시고. 자, 그러면 내가 할게요.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주고받는 카톡 내용이에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비밀리에 주고받던 카톡이 왜 나오는 겁니까? 카톡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왜 명태균 씨에게 이렇게 의지를 하고 있나?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공식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도 안 믿고 또 공식 기관에서 사실을 밝힌 그 소명하는 것도 안 믿는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믿고 바로 우리 의정 활동을 하고 국감을 하겠습니까? 네, 국감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카톡 대화가 도마에 올랐다라는 거죠. 네. 사실 근데 그동안 연일 김 여사에 대해서 조금씩 수위를 높이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냐? 한동훈 대표입니다. 한동훈 대표 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오시죠. 여사가 윤 대통령을 뭐라고 제가 좀 편한 자리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까지 제가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국민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런 조치들을 신속히 그리고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선 라인 직접 하셨는데 구체적인 정황이나 발견하시는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국민복이 안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기자들이 묻지만 아까 얘기했습니다라고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이 사안을 다뤄야 되나 곤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그럼 한동훈 대표 얘기처럼 국민복이 안 좋은 일, 이 국민복이 안 좋은 일을 왜 자신의 SNS에 공개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SNS에 이 카톡 대화를 공개를 하면서 그 위에 이런 글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 같이 볼까요? 네.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올렸어요. 너의 새치어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봤더니 정황상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 언론 인터뷰나 이렇게 출연을 해서 얘기를 한 게 명태균 씨에 대해서 뭐 겁에 질려서 아무데나 왕왕 짖는 것 같은데 빨리 철창 보내야 된다, 뭐 구속을 해야 된다,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징계를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올립니다. 5살 막내딸이 TV를 보면서 아빠 감옥에 가 울면서 묻는데 내가 김재원 최고위원을 어떻게 용서를 하겠느냐라고 글을 또 올립니다. 이걸 보면 복수할 거야 라는 느낌이 물씬 풍기죠. 근데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적 대화라고 하니까 내일은 공적 대화를 올려줄까? 대통령이 체리 따봉 하는 것도 있고 내용은 나보고 일 잘한다고 하는 게 있어 라는 거죠. 이게 어제 한 인터뷰인데 오늘 공개가 좀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게 사실 내일부터 계속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내가 분명히 여러 번 경고했어요. 내 가족은 건들지 마라. 내가 죄가 있으면 죄를 받으면 되죠. 그리고 다 까나. 그럼 까줘야죠. 그걸 지가 한번 감당해보지. 자료정리 싹 해야 돼요. 자료정리 해갖고. 내가 매일 터져줄게요. 매일. 네. 지금 이 상황이 이동학 위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내일부터 매일 올린다. 근데 그 내일이 사실 오늘인 거거든요. 어제 한 그렇죠. 인터뷰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도 또 뭔가가 나온다는 거냐? 뭐 아까 체리 따봉 얘기도 있고요.
공적 대화가 나오면 사실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공적 대화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논의했다는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그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얘기한 바대로 캡처본만 지금 2,000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2,000장 중에 10%, 뭐 20장만 어떤 어제와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전 국정 자체가 지금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아닐까 이런 좀 걱정이 들고 이게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그리고 야당에서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하려고 이 집권을 했나? 이런 의문이 좀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민심을 좀 반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명태균 씨와 친했냐 안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비선 라인이 움직였냐 그리고 그런 비선들과 공적인 일을 했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자격도 없는데 국정에서 도대체 5만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왜 이런 영향력을 끼치냐. 심지어 무슨 오빠까지 있었다, 친오빠까지 있었다고 하면 외척 세력이 도대체 왜 이 국정에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는 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도 어찌 보면 제대로 받지도 않았고 지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이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지금 커지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 주에 지금 그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국민들 앞에 집권을 했는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온갖 오물덩어리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명태균 씨가 앞으로 오늘부터 또 하나씩 이게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이 두 분만의 불행이 아니고 국민들의 불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이선 후퇴시키고 그리고 처벌받게 하고 많이는 평등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법치주의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위기는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기영 대변인님. 네. 이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적 대화라고 규정하면서 공적 대화를 공개하겠다고 하면 네. 공적 대화에 공개되는 수준을 보고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비판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서울 재보궐선거 때 네. 15일 동안 국민도 속이고 언론도 속였다고 합니다. 뭔가 좀 얘기하면 저도 뭐 언론에 있기 때문에 뭐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쪽에 클로스 체킹해가지고 검증해서 보도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우선은 인터뷰를 했으면 단독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에 따라서 언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야당도 그렇고 지금 나온 팩트가 과연 뭐냐? 김건희 여사나 오빠가 과연 공적 영역에 있어서 관여를 했느냐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진짜 당당하다면 네. 다 한 번에 공개하면 됩니다. 근데 공개하는 것마다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심지어 농담이라고 하고 있고 이걸 관련해서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192석의 야당이 그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이 사람 말을 다 맞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좀 문제 아닐까 네. 싶습니다. 공적 영역에 개입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왜 드러났다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건데 신 의원님 짧게. 네. 아니, 공적 영역에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상관없이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공적인 문제가 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2022년 대선 직전에 2월, 3월 26차례 여론조사가 나왔고 조작된 여론의 결과를 가지고 당 내 여론이 호도될 수 있는 정황들이 드러났고 그 3.6억 원에 3억 6천만 원의 그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됐다라는 의혹에 지금 세간을 파다하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만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엄청난 위기를 몰고 온 것이 당사자가 현재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거기에 혹시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심각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빠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단 한마디도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공적 대화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국면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그 사람이 범인인 것입니다. 네. 의혹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의혹들 때문에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또 말씀이었습니다. 논란이 오늘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